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임플란트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한 치과 전문의 안상훈 원장의 칼럼입니다. 우리나라 70세 이상 장년층에서 자연 치아를 20개 이상 보유한 비율은 48%, 절반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노년층의 치아 건강을 돕는 임플란트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40년 전입니다. 도입 당시에는 수술 비용이 비싼 데다 치료 기간이 길어서 누구나 쉽게 할 수는 없었는데요. 20년 전부터 임플란트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됐고요. 2014년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 부담금이 줄고 적용 연령대도 확대되면서 수술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치과 치료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편에 속하는데요. 다만 많이 심을수록 다양한 이상 증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이후 생기는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수술 직후 부작용, 그리고 임플란트가 완성된 후 생기는 부작용인데요. 수술 직후 부작용의 경우 해당 부위의 통증이나 출혈, 염증 등이 대표적이고요. 특히 임플란트를 식립할 치조골이 부족해서 뼈를 따로 이식하는 경우 이런 증상들이 더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술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잘 이루어졌다면 진통소염제나 항생제로 이러한 부작용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플란트 식립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은 하부 신경을 건드리는 경우입니다. 임플란트를 원하는 방향이나 위치에 심지 못한 것이 원인인데요. 임플란트가 상악동, 즉 위 턱뼈 안에 있는 빈 공간으로 들어가는 경우, 또 치조골이 부러져 출혈이 심한 경우, 뼈가 아물지 못한 경우, 그리고 기구가 목 안으로 떨어져 환자가 삼키는 경우 역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임플란트 주위 잇몸의 염증이고요. 임플란트 나사가 풀리면서 불편감을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임플란트가 잘 세워지고 크라운을 올린 뒤에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임플란트에 음식물이 끼고 염증이 생겨서 고생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주기적으로 치과를 찾아서 스케일링과 치아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좋고요. 어렵게 식립한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하려면 위생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안상훈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틀니 적응법에 대한 치과 전문의 김보경 원장의 칼럼입니다. 틀니를 처음 사용하면 아무래도 어색하기 마련이죠. 입안이 가득 찬 느낌 때문에 불편하다는 분들을 비롯해서 발음이 세서 답답하다는 분들도 있고요. 음식물을 삼키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틀니를 사용하지 않으면 음식물을 제대로 씹을 수가 없고요. 그 결과로 소화불량이나 영양 불균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간혹 턱관절에까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죠. 당장은 불편하게 느껴지는 틀니도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데요. 틀니를 처음 사용할 때에는 죽이나 두부, 곱게 다진 고기와 같은 연한 음식부터 먹는 것이 좋고요. 음식을 입에 넣기 전에는 틀니가 제자리에 밀착될 수 있도록 이를 잠깐 꼭 물었다가 벌려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조금씩 떠서 먹고 천천히 씹는 것은 기본이죠. 특히 아래 틀니는 위 틀니에 비해서 적응하기가 어려운데요. 거울을 보면서 혀를 아래 틀니 안쪽에 가만히 대시고요.
그 상태로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아래 틀니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틀니가 움직여서 불편하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공기가 혀 끝으로 새어 들어가게 되면 아래 틀니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혀를 뒤로 당기거나 혀가 과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틀니를 한 지 첫 일주일 정도는 잘 때도 틀니를 껴주시면 좋고요. 일주일이 지난 뒤에는 하루에 5-6시간씩 빼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치과에서 틀니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한다면 틀니 적응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김보경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올바른 양치 방법에 대한 치과 전문의 홍승표 원장의 칼럼입니다. 충치나 치은염, 치주염 같은 구강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강질환 예방의 첫걸음은 양치질인데요. 평소에 이를 잘 닦는데도 충치가 자주 생긴다면 양치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양치하는 방향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양치질은 빗자루를 쓸듯이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쓸어내는 느낌으로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고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야 하는 것이죠. 칫솔질을 위아래가 아닌 앞뒤로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치아 옆이 파여서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심한 경우 신경치료까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힘 조절도 중요합니다. 양치질을 부드럽게 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플라그라고 하는 치태는 부드럽게 닦아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치태가 굳어서 치석이 돼버렸다면 양치를 아무리 세게 해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치석이 있을 때 양치질을 세게 하면 치아 표면만 손상될 수 있는 것이죠. 양치질을 할 때 치약은 얼마나 써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칫솔모 기준으로 3분의 1 정도가 적당합니다. 치약의 양이 많다고 해서 더 깨끗하게 닦이지 않고요. 오히려 치약 내 연마제로 인해서 치아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냄새 관리를 위해서 양치 후에 한 번 더 가글을 하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양치 후 바로 가글을 하면 치약의 계면활성제와 가글 속의 염화물이 만나서 치아 변색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요. 가글은 가급적 양치 후 30분쯤 지난 후에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양치질은 부드럽게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또 윗니는 위에서 아랫니는 아래부터 쓸어내듯이 닦아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치석이 잘 생기는 앞니 안쪽과 어금니를 특히 잘 닦아주시고요. 치실을 잘 활용해서 치아와 치아 사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홍승표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